완전 정통 수채화는 뭔가 배울 게 많아요 지금. 그래서 그거 말고 그 디지털로 약간 얘네가 재해석한 수채화 계열이 있거든요. 그게 디지털 워터 컬러예요. 보시면 워터 컬러가 되게 많아요. 리얼 워터 컬러 있고 그냥 워터 컬러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디지털 워터 컬러가 있어요. 근데 이 리얼 워터 컬러 이쪽 계열은 조금 독특한 개념이 좀 있어서 이건 나중에 좀 심도 있게 쓸 거니까 요거는 아직 안 하고, 디지털 워터컬러 얘는 일반 파스텔이나 연필처럼 워터컬러를 그냥 좀 재해석해 놓은 거거든요. 쉽게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이쪽 계열에서 써볼게요. 심플 워터라는 요걸로 저는 간단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의 브러쉬.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브러쉬질을 하면 이렇게 원이 이렇게 보인다 이러신 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그 페인터도 그렇고 포토샵도 그런데 브러쉬를 만들어내는 어떤 그 기본 메커니즘이 이러한 원들을 계속 겹쳐가지고 그 색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그 너무 확대하다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건데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작은 브러쉬로 가면서 덧칠하면 어차피 안 보이니까. 그게 있고, 특이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위쪽에 웻 프린지라고 있어요. 이게 다른 아까 뭐 연필이든 그쪽에는 없는 수치였거든요. 얘는 어떤 현상이 있냐면 수채 계열에서는 계속 요게 나올 거예요. 웻 프린지. 자, 얘는 수치가 낮았을 때 모양을 보면 이렇게 생겼죠. 지금 수치가 저는 10대예요. 10대. 자, 얘를 올려볼게요. 이렇게 보이세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지금 디지털 워터컬러에서 이 여러분들이 수채화 물감으로 해보면 내가 그려놓은 반경에서 외부 라인이 물감이 마르면서 이렇게 테두리처럼 진해지는 현상이 있거든요. 수채화들은 그걸 흉내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웻 프린지를 적용하면 얘가 일괄적으로 이렇게 효과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런 이게 조금 특이하다,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웻 프린지 값을 확장을 지었어요. 확정을 나는 한 요 정도 선에서 보였으면 좋겠어. 이렇게.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괄적으로 다 적용되죠. 얘랑 얘랑. 그리고 내가 앞으로 다른 레이어에다가 또 그려볼게요. 그리면 또 이렇게 일괄적으로 적용이 돼요. 그죠? 근데 나는 여기까지는 이 효과를 그대로 남겨놓고 싶고, 다음 거부터는 이 라인이 안 보였으면 좋겠는데, 또 레이어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면 계속 이게 남아있잖아요. 이 효과가 이렇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얘를 또 낮추면 아까 했던 애까지 이렇게 같이 없어지거든요. 그죠? 이거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이럴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잖아요. 그냥 나는 여기서 얘네를 픽스하고 싶어. 그럴 때는 빈 레이어를 하나 생성하셔서 이렇게 생성하셔서 얘네를 전체 잡고 아까 합치기 있었죠. 컨트롤 E 혹은 여기 옵션이 여기 없나? 컨트롤 E 맞네요. 컨트롤 E. 따로 옵션이 없네. 컨트롤 E 누르면 얘네가 이렇게 합쳐져요. 그러면서 얘네는 여기서 픽스 돼버려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레이어를 만들고 그림을 여기다 또 그렸어요. 그러면 얘는 아직 그 합친 애가 아니어서 웻 프린지를 낮추면 이렇게 테두리가 없어지지만 아까 제가 합쳐놓은 애들은 그대로 남아있죠. 이미지로. 이렇게 해서 차등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얘네 이쪽 수채화 계열은. 그 외에는 원래 막 번지고 이런 효과들이 있는데 디지털 워터에서는 그게 빠져 있어요. 좀 더 쉽게 만든 거라서.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이런 특성이 있다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웻 프린지 이거 앞으로 수채화 계열에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사과를 그릴 때 이쪽 심플 워터에, 디지털 워터에 있는 브러쉬를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나머지 카테고리는 동일합니다. 아까처럼 스케치를 하시고, 뭐 여기서 스케치를 나는 연필을 배웠으니까 진짜 수채화처럼 연필로 한번 먼저 스케치를 하겠다 하시면 연필 브러쉬로 스케치를 먼저 해놓고 진행을 해도 되겠죠. 간단히 사과
아까처럼 정 구일 필요도 없죠. 얘는. 뭐가 좋을까? 스케치를 하나 해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사진을 아까 구와 동일한 빛방향으로 잡아놨거든요. 사진들이 그런 사진들로 찾았거든요. 이렇게 때리고 있어요, 빛이. 그러면 아까 하이라이트와 그림자가 지는 그 패턴은 동일해요. 자, 이렇게 해서 스케치 만들고 그 다음에 레이어 하나 추가해서 스케치를 위로 올려야 스케치가 보이겠죠. 밑에다 칠을 해도. 여기다가 방금 했던 새로운 브러쉬를 한번 써볼게요. 여기서 해서 색을 칠합니다. 밑색을 이번에는 컬러를 잡고 칠해야겠죠. 자, 밑색을 칠해줍니다. 자, 우리 아까 어떻게 했어요? 3등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두워지는 이거까지 이렇게 잡아줘야겠죠. 자, 이때 색을 만드는 기준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를 드릴게요. 예를 들어 내가 기준이 되는 사과색이 이렇게 있어요. 두 개로 해놓을게요. 여기다 요런 색이 기준이 되는 빨간색이야. 자, 여기서 빛을 받으면 밝아지잖아요. 이쪽이 밝아지게 만들게요. 자, 이 컬러 피커에서 빛을 받는다. 그 말은 이렇게 하얀색 계열로 이렇게 가까워진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런 색이 나올 거예요. 기본 베이스로 하면. 그죠? 중간 톤 요 베이스 컬러에서 밝은 색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근데 이것은 정말 초보들이 하는 재미없는 색을 만드는 방식이거든요. 정말 아무런 그런 것도 작가적 해석도 없이 그냥 바로 흰색 섞어서 만드는 거. 그래서 흰색이나 검은색을 섞으면 이것을 무채색이라고 해요. 약간 뭐 이게 배워놓으면 그래도 좀 좋으니까 이걸 무채색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끔씩 그림 보면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이거 색이 너무 탁하다. 이거 색이 너무 탁하고 재미없다. 그것은 어떤 때 사용하냐면 기본 원색에서 흰색과 검은색 이쪽 계열의 무채색을 섞어서 색을 만들면 색이 탁하다라고 해요. 재미없다. 지금 얘가 그렇죠. 제가 빨간색에서 아무런 색조의 변화도 없이 그냥 흰색 쪽을 섞어서 가버렸으니까. 반대로 어둡게 가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아무 변화 없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또 이렇게. 요게 무채색을 섞어서 만든 색이에요. 이거는 그림 그리는 입장에서 굉장히 지향하는 별로 좋지 않은 색조의 예고요. 자, 그러면 이쁘게 보이는 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자, 이거는 작가마다 해석이 좀 달라지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미술 이론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빛은 흰색이 아니에요. 빛은 난색이라고 하거든요. 난색 계열, 난색. 그리고 어두움, 요거는 한색이라고 해요. 자, 예를 들어 우리가 태양광을 생각해 보면 흰색이 아니라 약간 따뜻한 느낌의 그 색감을 가지고 있어요, 빛은. 그리고 그거를 선호해요, 사람들은. 반대로 내가 눈이 온 하얀 그 어떤 그 동선에서 흰 바닥에서 내 그림자를 관찰한다고 치면 약간 푸르스름한 그거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두움은 한색이라고 그래요. 난색이라는 게 따뜻한 계열이잖아요. 따뜻한 계열은 이쪽을 말하거든요. 빨간색, 노란색 이쪽. 반대로 한색은 이쪽 계열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주색인 여기에다가 아까 말했던 대로 이쪽 따뜻한 노란빛의 색깔을 섞으면 얘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컬러 휠이 이렇게 가요.
얘랑 섞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밝아져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어떤 색이 나오냐면 이 색이 아니라 이런 색이 나와요. 이렇게. 이해되세요? 반대로 얘가 그림자로 가볼게요. 이번 어두움으로. 한색이라는 건 이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기본색에서 컬러 휠이 이쪽으로 가야 돼요. 왜냐? 여기에 가까워져야 되니까. 파란색에. 그러면서 어두워지면 이런 색이 아니라 이런 색이 나와요. 또. 분명히 베이스는 같았고 밝아지는 명도의 차이는 비슷하거든요. 얘도 비슷한 값만큼 명도값이 밝아졌고 얘도 비슷한 값만큼 명도값이 낮아졌는데 컬러의 온도는 다르죠 지금. 그죠? 그리고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작가의 해석이 들어간 색을 더 이쁘다고 생각해요. 물론 어떤 사람은 여기서 더 다른 색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더 다른 색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진짜 말 그대로 이제 작가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고흐라든지 뭐 렘브란트라든지 보면 색을 조금씩 다르게 해석하거든요. 그것은 이런 식으로 빛과 어둠에 대한 색의 해석을 좀 다르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어찌됐든 기초 과정이니까 기초에서는 난색 그리고 한색으로 이동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어렵나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초록색 계열로. 기본 베이스가 이런 색이에요. 초록색. 이렇게. 자, 아까 말했던 대로 무채색으로 색을 섞어볼게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그냥 흰색 섞으면 이런 색 나오죠. 그 다음에 어두움으로 가면 그냥 이렇게 가면 이렇게 나와요. 이런 톤을 가지게 되죠. 물론 이런 게 쓰일 때도 있겠죠. 뭐냐, 굉장히 저채도의 어떤 씬을 연출해야 되면 이런 식으로 쓰이기도 해요. 하지만 여기서 아까 말했던 대로 이렇게 해석하면 자, 기본 베이스에서 이쪽 난색 쪽으로 가야죠. 그 말은 휠이 살짝 움직이면서 이렇게 밝아지겠죠. 그리고 여기 기본색에서 한색 쪽이니까 이쪽이죠. 이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어두워져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죠. 색 온도가 좀 다르죠. 이런 식으로 해석을 넣는 게 훨씬 그림이 이쁘게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사과를 아까 같은 경우는 지금 요 톤은 요대로 만든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쪽 해석으로 간다면 저는 이렇게 만들겠죠. 이런 식의 색감으로. 여기도 이렇게 만들겠죠. 이런 식의 색감으로. 아시겠죠? 뭐 완벽히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응용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기본적인 거는 9랑 똑같으니까 아까 하듯이 뭐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랑 중간톤 만드는 거 동일하게 하시면 되고요. 그죠? 대신에 차이가 있다면 얘는 모양이 꼭지 부분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함몰되잖아요. 그 말은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서 급격하게 넘어가는 면들이 발생을 해야 되고요. 이쪽에서 그죠? 이렇게 여기서 급격하게 어두워져야 되고 한 단계 더 이렇게 어두워져야 되고 바깥쪽도 이렇게 어두워져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쪽 안쪽으로 가면서 어두워져야겠죠. 이렇게 안쪽은 더 어두워야 되고 그 다음에 굳이 밝자면 여기 가장 요 되게 얇긴 한데 이쪽이 살짝씩 이렇게 밝아져야겠죠. 여긴 튀어나왔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줘야겠죠.